보시면, 자, 오토칸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가 올라오느냐. A 게이트 A 스타트, 게이트 A 스타트, sref1, sref2 레코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 sref1 이게 뭐냐면 S 레퍼런스 1번 1번 그러니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 맞은 신호 1번 위치를 갖다가 장비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내가 검사하는 소재 두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번에는 이제 두께의 2배를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장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1번 얘가 지금 원래 25mm여야 되고 2번 얘가 50mm여야 됩니다. 근데 실제 두께가 25mm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께는 25mm보다 더 커야 정상입니다. 사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대부터 해서 이까지 이 딜레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프로브 딜레이. 프로브 딜레이 플러스 두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장비에서는 뭐라고 읽어주고 있냐면 SA 값이 여기에 보시면 27이라고 읽어주고 있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이 27 안에는 프로브 딜레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자, 게이트를 갖다가 제가 또 움직여가지고 게이트를 움직여서 두 번째 신호에다가 제가 지금 걸어놨는데 지금 보시고 52.28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52.28은 여기서 이까지 거리에다가 요까지 거리를 합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께 2배가 되겠죠. 값이. 그러면 얘가 실제로 50 플러스 프로브 딜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값이 어쨌든 프로브 딜레이를 포함한 두께의 값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안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체중계에 올라가서 0점 딱 누른다. 요것처럼 장비에다가 세팅을 첫 번째 신호는 20이라고 맞춰서 25라고 맞춰주고 두 번째 신호는 50이라고 맞춰주세요.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걸 해볼 건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1번 요 게이트 A 스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바닥에 뜨는 요 신호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강사님 그러면 요거 요 목색선이 요 떠 있는 신호에 십자가 형태로 여기 걸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이쪽 이렇게 걸려도 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걸릴 때 제일 높은 점이 피크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점이 요 내렸을 때 요 높은 상 안에 들어만 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신호가 지금 이 높은 상 안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2개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27인데요 25mm짜리 모델거든요. 얘를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UT 장비에서 기본적으로는 신호를 잡아줄 때 게이트에서 무조건 높은 거를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끼워 게이트를 여기까지 갖다 놨든 여기 갖다 놨든 무조건 얘를 잡게 됩니다. 단, 이 게이트를 제가 요거 앞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27mm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게이트를 앞으로 움직여버리면 지금 4.7mm로 4.9mm로 걸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얘를 이 지점을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게 뜨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신다는 거죠. 1번이 게이트를 갖다가 게이트 A 스타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바닥에 갖다 놓는다. 바닥 1번 신호에다가 갖다 놓는다. 이게 1번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1번 sref 1번에다가 두께 값을 넣어주시고 2번에다가는 두께 2배 값을 넣어주시고 요게 다 됐다 하시면 밑에 레코드에 가셔가지고 레코드를 갖다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뭐라고 뜨냐면 S-REF 1번 물음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S-REF 1번이 25mm인데 25mm를 갖다가 게이트를 걸어 놓으셨습니까? 장비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걸어 놓았다 한 번 더 누르면 2번 물음표 내려집니다. 그렇죠? 2번 물음표 이렇게 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던 부분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물음표 이렇게 올라오면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2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 놓으시고 2번에 걸어 놓으시고 내려가지고 레코드 한 번 더 눌러주면 지금 보시면 50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레코드를 딱 누르게 되면 50이라고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 게이트를 제가 앞으로 가봤더니 25라고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돌아가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프로브 딜레이가 0이었거든요. 근데 딜레이를 제가 0이라고 잡아놨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어 있죠. 0.6216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 제 성대부터 1까지의 거리를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서 여기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급화해서 우리 캘리브레이션 한다, 고정한다 라는 게 이제 요 얘기라는 거죠. 요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장비 또는 이제 내가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두께 값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검사할 때 교정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사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센서는 기본적으로 생겨본 게 좀 틀립니다. 여기 이제 수직 센서고 사각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네모나게 생겼죠. 얘는 대각선으로 이제 초음파가 들어가는 거죠. 사각으로. 요 경우에는 약간 수직하고 다르게 수직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소재든 내가 두께만 아는 소재에다가 두께 2배 입력해가지고 고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전용 시편으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TB-A1이라든지 V2라든지 이런 전용 시편 내가 이제 들고 있는데 이 앞에 이런 시편으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의 경우에는 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정하실 때 딱 3배가 어렵습니다. 3배. 3배나 어렵습니까? 이 수직도 어려운데, 그죠? 자, 왜냐면 넣어야 되는 게 3개를 더 넣어줘야 되겠어. 3배가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단, 여기 보시면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용을 해서 꼭 교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각의 경우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시편이 보시면은 이게 4분의 1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 4분의 1 원. 그러니까 원, 반원, 이렇게 4분의 3, 4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원의 반지름은 다 동일하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건데, 그죠? 요 거리가 딱 100mm거든요. 100mm. 여기 다 100mm입니다. 여기. 그러면 내가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센서를 올려놓으면 요 거리가 대각선으로 나가면 여기 맞고 돌아오는 게 100mm라는 얘기입니다. 100mm.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 검사할 때는 두께를 갖다가 3배 이상 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배 이상 할 겁니다. 지금. 자, 3배 이상, 그러면 200, 500이네.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게이트를 갖다가 얘가 제일 처음에다가 한번 걸어놔 보았더니, 자, 뭐라고 뜨냐면, 이게 지금 100mm 소재거든요. 100mm. 근데 100mm여야 하는데, 지금 두께가 보시면은 S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옵니다. 그렇죠? 100mm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맞죠, 지금. 세팅이 안 맞습니다. 자,
세팅이 안 맞는데 지금부터 세팅을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얘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사각 교정이 조금 어려운데 시편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시면 시편부터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시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시편을 제가 나눠 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눈구미가 있습니다. 눈구미가 있고, 지금 이 눈금 기준으로 해서, 요 거리가 지금 100mm라는 게 있거든요, 100mm. 100mm라는 게. 요것도 이제 100mm고. 400mm죠, 원이니까. 100mm. 자, 프로브로 센서를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센서를 흠이 간 부위에, 홈이 간 부위에. 자, 우리 사각 프로브는요, 실질적으로 생긴 거를 보면, 사각 프로브는, 아까는 진동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자로.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죠, 처음부터. 사각 프로브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비스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쏴줘야 됩니다. 이렇게 쏴줘요. 근데 이렇게 손가 나가고, 가산으로 나가고, 곡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음파가 나가는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서 앞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쯤 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초음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라 할 거냐, 센서를 갖다가 요 시편에 흠이 간 부위에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실제로 요 위치, 정중앙에 있는 요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딱 소위 말해서 약간 이제 은어인데 딱 이게 맞춰서 들어가 먹으면 아다리가 맞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딱 맞춰서 들어가면 신호가 제일 높게 뜹니다. 그 지점에. 보시면 여기서는 특정 지점에는 좀 낮게 뜨고 제가 좀 프로그램 앞뒤로 움직여보면 좀 높게 뜨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완전 죽어버리거든요.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높게 뜨는 거죠. 요 위치를 찾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하는 교정 절차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 뜨는 위치를 찾습니다. 자, 찾은 다음에 요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신호가 두 개가 올라오는데 얘가 이제 바닥에 맞은 거 1번, 바닥에 맞은 거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찾았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오토카를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오토카를 가셔가지고 이제 B1에다가 이걸 얼마에 넣어야겠습니까? 얼마에 넣어야 됩니까? 100mm를. 100mm 넣어야 돼요. 100mm. 두께가 100mm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00mm 넣어야겠죠. 200mm.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넣은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 1번에다가 게이트를 걸어주고 레코드 누르고 그쵸? 또 2번에다가 걸어주고 레코드 누르고 요걸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1번에다가 레코드 누르고 2번에다가 레코드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교정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게이트를 갖다가 이동을 했더니 199.9 거의 뭐 200 맞춰졌죠. 첫 번째로 이동을 하면 조금 오차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거 손을 좀 움직여가지고 99.5 100 정도 거의 맞춰졌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3배를 딱 말씀드렸는데 그쵸. 자, 이것까지는 사실 소식하고 똑같아요. 100mm, 200mm 넣어준 건데. 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서 추가로 이 장비에 보시면 트리그라는 게 TRIG, 트리그라고 있습니다. 그죠? 트리그. 트리그에 가셔가지고, 이제 추가로 뭘 좀 해야 됩니다. 선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해주느냐, 여기 보시면은 X밸류라고 있거든요. X밸류. X밸류에다가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값을. 무슨 값을 넣어주느냐,
제가 이제 사각 프로브를 하나씩 좀 나눠 드려 볼게요, 이제. 자, 케이크를 드릴게요. 요 장면에 케이크 따로 있으니까. 자, 사각 프로브 보시면은, 요 프로브에 뭐가 옆에 보시면은, 이 눈구미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눈구미가 있거든요. 요건 없어요. 이 참고로 그 프로브는 없어요. 근데 그 나사선이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끝에, 요 이제, 요거는 중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브가 나오는. 그래서 이 나사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제 눈금이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쪽에. 그럼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가 제일 높게 뜨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지점하고 요 나사에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뭐 50, 15 이런 데 적혀 있습니다. 그 지점하고를 찾는 겁니다. 입사점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음파 용어로. 그래서 실제 초음파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놨을 때 요 눈금과 프로브의 눈금이 만나는 지점 프로브의 그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3이 됐든 14가 됐든 15가 됐든 저는 참고로 15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S밸류에다가 15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쪽에 15를 넣어주시고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께죠, 두께. 그럼 여기에는 내가 검사하는 소재의 두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프로브 앵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왜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거 보시면은 프로브 이름이 네임에 4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프로브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프로브는 45도 프로브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브가 45도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거 공장에서 찍어낼 것 같지만 아줌마들이 손수 수작업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안 찍혀 나옵니다. 이거 다 노가다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현장에서 우리나라만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거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각도가 45도라는 얘기는 만들다 보니까 이게 43도도 나오고 46도도 나오고 47도가 나오는데 그 중간이 딱 45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도에서 2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리얼 각도를 찾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프로브 앵글이라는 게 나 45도 샀으면 45도 넣으면 안 돼? 라고 하면 바로 45도 넣는 업체들이 국내에 포스코를 가도 그렇고 현대제철을 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쓰세요 실제로. 근데 그래 쓰시면 원래는 안 돼요. 원래 쓰시는 게 틀렸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 시편에 보시면 요 시편에 보시면 40도, 50도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리면 요 시편에 보시면은 40도, 50도, 60도 뭐 이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 여기 보면 60, 뭐 74도 뭐 이런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브는 45도 프로브인데요. 45도 프로브다라고 하면 40도 돌려야겠네요. 요쪽에 이제 45도 프로브 같으면은 50도와 40도 사이에 이 45도거든요. 45도에 얘 일단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45도에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45도에 어디를 기준으로 올려놓으시냐면 제가 아까 요 제일 입사점이라고 찾았던 거 있죠. 왔다 갔다 해서 제일 높게 뜨는 지점. 그 지점하고 45도 지점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딱 맞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자,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제 그거 말씀드린 거 이제 당구장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는데, 자 보시면은요 초음파 검사할 때 이건 2메가니까 2메가로 좀 바꿔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안 뜬다. 사각은 아무것도 안 뜬다 말씀드렸죠. 자, 사각의 경우에는 결함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뜬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오는 거는 뭡니까?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자, 결함으로 하면 아까 45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 올라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보시면 제일 높게 뜨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디에서는 낮게 뜨고 아예 안 뜨고 그죠?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꾹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춥나?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제일 높게 뜨는 지점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면 요 15 지점 제가 이제 15였거든요. 제 프로브는. 그러니까 15하고 45도 하고 만약에 일치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45도라고 적힌 지점하고 내 15 내가 아까 찾았던 지점하고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로브는 45도 프로브가 되는 거고 46도 지점하고 이게 15 지점하고 일치했다 하면 이건 46도 프로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의 각도를 갖다가 장비에서 이거는 45도 프로브입니다. 이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46도 프로브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46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는 게 1도 차이는 실제로 결함을 평가할 때 0.3에서 0.3mm 정도 차이나 그렇게 막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업들이 보통 프로브 45도짜리 사시면 45도 놓고 쓰신다.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시험 치러 갔다라고 하시면 UT 시험을 치러 갔다 하면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을 갖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검사할 때는 내가 그냥 45도 프로 샀으면 45도 넣으시고 웨지가 45도 웨지라 그럼 45도 쓰시면 된다. 70도 웨지 70도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배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각도를 한번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사점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를 넣어줘야 된다. 세 개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세 개만 넣어주시고 이제 실제 검사를 하게 될 건데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실제 사각으로 해서 결함을 찾았을 때 평가 기준이 앞서 수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릴 거냐면 어제 오셨을 때 장비 기존에 쓰던 거하고 똑같이 맞춘다 이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맞추시는 거 제가 왜 뭐래 맞추셔야 되는지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통은 UT 장비 세팅하실 때 사각으로 검사하시면 이렇게 이제 많이 쓰시는데요. 자, 결함을 조금 안 맞네. 세팅이 조금 안 맞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결함을 이렇게 하나 잡았거든요. 시편에 결함을 하나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SA가 20이고 DA가 15고 RA가 15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의미하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결함을 시편에 있는 결함 여기 있는 결함을 동그란 결함이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쟤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결함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UT 검사를 할 때 수직의 경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결함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지금 100mm고 예를 들어서 결함이 뭐 70mm 있다라고 하면 장비에서 초기 신호가 올라오고 100mm 신호가 요 이제 100mm 신호가 올라오고 70mm 결함이 있으면 70mm에 이렇게 결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이트라는 거 녹색 선을 갖다 연다 걸어 놓으면 장비에 SA에 7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읽어주면 되거든요. 70입니다. 결함 70mm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각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결함을 찾았을 때 지금 보시면은 SA가 22가 나오거든요. S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초음파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면 요게 SA가 된다는 거죠. SA. 대각선 거리. 요게 S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각선 거리만 가지고 결함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각도를 가지고 45도로 들어가니 사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5도로 22mm가 뭐 요지점이 있구나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거기 각도기 들고 와서 재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함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바꿔놨는데 세팅을 갖다가 아까는 SB라는 것도 있었고 있죠. 그런 세팅을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DA라는 게 있고 RA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DA라는 게 있고 RA가 있는데 자, DA는 뭐냐면 요 깊이가 DA입니다. 그래서 D가 의미하는 건 depth거든요. depth, 깊이. 그래서 A 게이트에 걸려있는 depth, 결함의 깊이. 그래서 깊이는 15mm에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린 거죠. 실제로 저 자로 재보시면 15m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A라고 있는데 RA는 뭐냐면 이 프로브의 앞쪽부터 해서 여기까지 표면 거리가 RA가 됩니다. RA. 여기 이제 PA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결함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았다. 대각선 거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각 검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이 프로브에서부터 기준으로 요 앞으로 얼마 가서 밑으로 얼마 가니까 결함이 있더라.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각선 거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리, 그 다음에 깊이값, 요게 필요하다. 결함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지금 UT 할 때 사각 검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깊이값과 표면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 DA 또는 이제 RA 이게 이제 필요하다. 또는 뭐 PA라고 세팅하셔도 돼요. PA라고 세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RA는 요 프로브 앞에부터 기준이고 PA는 아까 제가 뭐 15라고 말씀드린 요 입사점부터 해서 표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소직 교정하는 거, 사각 교정하는 거 좀 안내를 해드렸고 어차피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됩니다. 결국 안 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10분 쉬다가 제가 10편을 나눠드릴 테니까 실제로 교정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